안녕하세요. 컴퓨터 이해의 핵심 1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앞에까지 해서 여러분이 이제 크게 보면 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한 시스템 분석 및 설계 과정을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서 구조적 방법론이나 정보공학 방법론, 객체장 방법론을 다 묶어가지고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거를 이제 여러분이 이제 제가 설명한 거 말고요. 다른 책들,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공학 책들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요구사항 분석하시고요. 시스템 설계하시고요. 아키텍처 설계하시고요. 모듈 설계하시고요. 이게 끝나시면 이제 프로그래밍 하시고요. 이렇게 나옵니다. 요것이 나쁜 표현은 아니고요. 제가 설명했던 개념으로 보게 되면 여기서부터 요구사항 분석부터 시작해서 모듈 설계까지가 다 뭐죠? 이게 시스템 분석 및 설계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 분석 및 설계에서 그런 공용으로 쓰는 모듈들, 클래스들, 사용자 정의 자령이죠. 그런 것들 다 정의를 해놓고 나서 개발자를 투입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야만 개발자가 각자 다른 사람이 들어와도 만든 그 산출물들이 동일한 함수 이름과 동일한 모듈들을 쓰면서 프로그램이 나중에 유지보수가 가능하도록 생산된다라는 걸 말씀드렸어요. 거기까지는 이제 이 앞에까지 설명한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 일반 책에서 보면 이렇게 설명되는 것들이 나로 보면 이런 거죠. 요구사항을 분석하시고요. 시스템 설계를 하면 뭐 하죠? 여기서 사용자 정의 자령 만들죠. 아키텍처 설계하면서 여기서 뭐 하죠? DB 만들고 그 다음에 함수 만들고 표준 함수 만들고 막 그러죠. 그 다음에 이것들이 묶어져 가지고 같이 단위 작업들이 이제 모듈들이죠. 모듈이라는 것은 떼어낼 수 없는 단위 작업들이죠. 그것들을 쭉 만들어서 그것들을 이제 순서대로 연결을 해야죠. 거기까지 나오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코딩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설명한 것들이 이제 딴 책들을 보면 이렇게 설명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중요한 걸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코딩에 들어갔어요. 코딩에 들어가면 앞에 걸 다 했다고 치고 코딩에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요. 객체장은 개발자들이 보통 하게 되면 뭐 클래스를 갖다가 뭐 한 1인당 뭐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뭐 200개씩 200개까지 넘기까지는 안 하겠죠. 한 2달 이상 하면 하루에 보통 하면 클래스 한 2개 정도씩 개발하죠. 그러면 개발한다고 치면 뭐 작은 거 뭐 레포트 화면 만드는 거는 뭐 하루에 네다섯 개도 만들고요. 그렇게 하는 건데 어쨌든 뭐 상황이 다르지만 어쨌든 그 사람이 클래스를 만들고 자기가 만든 클래스를 테스팅하고 그죠? 또 만들고 하나를 만들고 테스팅하고 또 2개를 만들고 또 테스팅하고 3개를 만들고 테스팅하면서 이렇게 자기가 맡은 업무 예를 들면 뭐 상자에 입력받는 거라 입력받는 거에 대한 모듈들을 하나씩 추가하면서 테스팅을 하죠. 이럴 때 뭐가 중요하냐면요. 본인이 만든 클래스, 그러니까 단위 작업 우리가 정의한 사용자 정의 자료이죠. 그걸 이용해서 프로그램 했을 때 그 프로그램이 잘 돌아가는지를 테스트를 해줘야 돼요. 잘 보세요. 테스트를 해주고 그래서 이 테스트가 잘 되고 나면 그 다음에 클래스를 하나 더 붙이고 또 다른 예상을 발전한 걸 염두에 두고 또 테스트를 하고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쭉 만들어줘야 돼요. 이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단위시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객지장 프로그램에서 뭐가 가장 중요하냐면 단위시험이 가장 중요해요. 왜? 여러 명이 개발하잖아요. 여러 명이 개발하는 걸 갖다가 나중에 다 모아놨을 때 보시면 뭐 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정도만 가도요. 이게 보통 한 몇십 명이 개발한 것들이 다 모이잖아요. 그러면 에러가 날 경우에 어디서 나는지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건 뭐냐면 단위 테스트 때, 단위 시험, 그걸 이제 PL, 서브 PL이라고 하죠. PL이면 단위 테스트, 요 2가지 단계에서 그걸 다 잡아내야 돼요. 요게 잘 되어야만 그 다음에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그 다음에 고객이 참여하는 인수 테스트에 왔을 때도 큰 문제가 없이 흘러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2가지 설명드렸죠. 큰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는 설계 및 분석 및 설계가 잘 돼야 된다. 그래서 사용자 정의 자령과 함수 미리 정의하는 게 잘 돼야 된다. 그럼 이걸 기반으로 뭐를 해야 돼? 개발을 하는 사람들이 그 자기가 맡은 부분을 철저히 테스트를 해야 된다.
그 요것들끼리 모여서 단위 테스트까지 할 때 여기를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인수 테스트로 흘러가는 겁니다. 이런 통합 테스트나 시스템 테스트에서 뭘 고친다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객체장에서는 분석물 설계가 중요하고 코딩에서는 객체장 코딩에서는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프로그램 또는 코딩에서는 단위 시험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객체장 개발을 이터레이티브하게 해라, 반복적으로 해라라고 하잖아요. 그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처음에는 내가 개발할 클래스가 내가 개발할 모듈이 한 10개 다르면 하나를 개발해 놓고 테스트를 하고 2개를 개발해 놓고 또 테스트를 하고 3개를 개발해 놓고 테스트를 하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를 들으신 분들이 뭐 학생일 수도 있고 뭐 기업인일 수도 있겠지만 학생이시라면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요. 기업인이시라면 반드시 적용하셔야 됩니다. 저도 뭐 필드에서 뭐 25년 이상 SI를 하다가 왔지만 사실은 그때 잘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제가 좀 무식한 것도 있었고요. 시간을 쫓기다 보면 좀 어영부영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어쨌든 이 동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단위 시험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설명이 끝났고요. 이제 여러분께 설명드릴 게 뭐냐면 TDD입니다. 테스트 익스트림 프로그래밍에서 제시한 방법 중에 하나인데 뭐 켄트백이라는 아저씨가 제시한 거죠. 그러니까 테스트 드리븐 디벨롭먼트다. 그 테스트를 주로 하는 개발이다. 그래서 보시면 이 사람은 잘 보세요. 이 사람은 이 켄트백 아저씨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객체장 프로그램을 짤 때 먼저 테스트를 작성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테스트가 실패하면 또 다시 만들고 이 테스트가 잘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업무 코드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개발을 먼저 하지 말고요. 테스트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먼저 염두에 두고 테스트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개발을 하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이 켄트백 아저씨가 쓴 그 책, 그 TDD라는 책을 봐도요. 거기 보면 뭐 은행 계좌 만드는 거 쭉 나오거든요. 그거를 보면은 도저히 켄트백 아저씨의 이 TDD 개념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한 방에 해드릴게요. 잘 보세요. 다음에 나와 있나? 자, 보세요. 그 로버트 마틴도 주장해요. 로버트 마틴은 또 켄트백을 추구하는 사람 중에 하나죠.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로버트 마틴도 객체장 쪽에서는 이 사람도 뭐라냐면 실패하는 테스트를 작성하기 전에는 절대로 제품 코드를 작성하지 마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 실패하는 테스트 코드를 한 객체나 한 개 이상 작성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테스트 코드를 만들지 말라는 뜻이죠. 그리고 너무 도가 지나친 코드를 만들지도 말아라. 그러니까 이 사람의 원리는 딱 한 가지예요. 테스트를 작성하기 전에는 제품 코드를 만들지 않는데 너무 테스트를 너무 심하게 하지도 말아라. 이런 얘기인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이 무슨 얘기인지 지금 들으시는 분, 이 순간 이걸 보시는 분 아시나요? 그 켄트백 책에 보면 뭐 처음에 계좌 정보를 어카운트라는 클래스를 만들고 어카운트를 테스팅하고 어카운트에다가 뭐 잔고 입금 출금 기능을 만들어 놓고 또 테스트하고 이런 식으로 책을 써놨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이 사람의 말을 이해할 수 없어요. 이런 거예요. 자, 봅시다. 어떤 클래스를 만들게 되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내가 어떤 클래스를 만들어. 그건 이제 사원을 등록하는 클래스야. 그죠? 그러니까 인사 직원이 사원을 등록하는 역할을 하는 클래스를 하나 모듈이라고 봐야죠. 모듈을 만들었어. 그러면 이제 그 모듈에서는 사원에 대한 클래스도 자료도 쓰고 뭐 어떻게 돼요? 입력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인사 DB 쪽에도 업데이트 해야 되고 생산 쪽에도 업데이트 해야 되죠. 그래야지 사원 등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원 등록이라는 모듈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인사 DB도 업데이트를 하고 생산 DB도 업데이트를 해야죠. 그렇죠. 자, 그럼 이런 역할을 하는 요 모듈을 하나 만든다고 가정해봐요.
여기서 내가 무슨 테스트를 할 수 있죠? 잘 보세요. 이때 어떤 걸 해야 되는 거냐면요. 사원 등록할 때 내가 만약에 A라는 사람을 등록한다 그러면 이쪽에서 인사DB에 갔을 때 내가 원하는 DBMS가 없는 경우 에러나죠? 그거 체크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테이블이 없는 경우 혹시 만약에 내가 이번에 조민호를 등록하는데 조민호가 있는 경우 이게 뭐예요? 이게 개발자가 예측할 수 있는 문제사항이죠. 요 앞페이지에서 로버트 마틴이 말한 것처럼 테스트를 생각하기 전에는 코드를 짜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런 문제를 생각해 놓고 그 다음에 이런 문제를 고려하는 프로그램을 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TDD 책을 보면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없는데 너무 간단해서 실제로는 그 사람들이 로버트 마틴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내가 사원 등록을 하는 어떤 이런 모듈들을 하나 개발한다고 치면 내가 생산 DB를 할 때나 인사 DB 할 때 똑같 어떻게 돼요? 여기에 그 데이터베이스가 없는 경우, 테이블이 없는 경우, 그 사람이 없는 경우, 있는 경우, 그런 경우를 다 체크를 하는 모듈을 만들고 그걸 생각을 다 해서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코드를 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근데 이거 짜보시면 알지만요. 상자 데이터를 갖다, 사원 데이터 갖다가 그 DB에 집어넣는 거는 정말 간단한 일인데요. 뭐가 있냐 없냐를 체크하는 거는요. 프로그램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발자들이 그렇게 안 짜요. 그러니까 예외가 발생하면 문제를 잡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슬라이드 보이시죠? 테스트 주도 개발. 테스트를 주로 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이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앞에서 로버트 같은 말했죠. 내가 프로그램을 짜기 전에 요거는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거를 미리 짐작을 하고 그런 거를 체크를 하면서 프로그램 그걸 이미 정해놓고 그 다음에 내가 상용화 코드를 딸 때 이런 에러 나면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는 걸 그 코드에 녹여넣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짜라는 거예요. 대치장 개발을 짤 때 여러분이 알고 있는 TDD, 테스트 주도 개발, 테스트 드리븐 디벨롭먼트 이런 것들은 뭘 말하는 거냐? 내가 만약에 한 클래스를 만들었어요. 한 클래스 안에 보면 메소드도 있고 데이터도 있어요. 그러면 그 데이터가 잘 작동하는지도 중요하지만 메소드 같은 것들을 할 때 데이터 입력받을 때 입력받은 데이터가 주민등록자리면 뭐 12자리 12자리인가 막 그렇게 되죠. 그러면 그 자릿수가 맞는지. 두 번째 자리 앞에는 남자는 1이고 여자는 2인가 그렇잖아요. 그러면 1, 2외에 딴 숫자가 들어왔는지 그걸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체크하는 모듈을 가지는 함수를 갖다가 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무작정 입력받고 무작정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거를 요 뒤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틴이 주장하는 건 뭐예요? 실패하는 테스트를 작성하기 전 이제 이해가 감이 좀 오시죠? 전에는 절대로 제품 코드를 만들지 말라는 거죠. 이 말이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이 이 말을 이해하신다면 TDD를 아시는 거예요. 이제 켄트백이 쓴 TDD 책을 안 보셔도 돼요. 그 다음에 켄트백이 쓴 TDD 책에는 그냥 어카운트 하나 만들어서 데이터 넣었다 뺐다 하는 거, 함수 넣었다 뺐다 하는 거, 함수 하나 추가해서 넣었다 뺐다 하는 거, 이런 거만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는 TDD의 오리지널을 충분히 보여주지 못해요. 지금 제가 말하는 게 TDD예요. 뭐냐면 함수를 하나 만들어도 그 함수가 어떤 경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냐라는 거를 개발자는 사실 안다니까요. 귀찮아서 안 하지. 그래서 이 TDD를 주창한 사람들 얘기는 뭐냐면 프로젝트를 주관하는 서브 PL이나 또는 PM들이 개발자들에게 이거를 주입하라는 거예요. 너는 어떤 테스트를 만들었는지를 갖고 오라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갖고 온 테스트를 보면은 알 수 있어요. 허접한 거 말고 이 사람이 진짜 이걸 했을 때 함수, 또 입력받는 함수면 입력받는 거 자릿수 체크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이런 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러한 것들을 체크하는 모듈을 넣었다라는 거를 갖고 오도록 가이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체크하라는 거죠.
그게 바로 이 로버트 마틴 또는 켄트 백이 주장하는 TDD의 철학이에요. 물론 짜보신 분들은 알지만 그렇게 짜면 프로그램이 엄청 복잡해집니다. 그냥 데이터만 하고 넣어버릴 것 같으면 6줄도 안 될 건데 이런 에러를 고려해서 짜면 200줄까지 갑니다. 100줄은 당연히 넘어가고요. 200줄까지 갑니다. 개발자는 당연히 안 하죠. 그래서 TDD가 나온 거예요. 개발자는 그렇게 안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객체장처럼 아니면 요즘 프로그램처럼 여러 명이 모여서 짜는 프로그램에서는 그런 사소한 것들을 개발자가 해주지 않으면 나중에 통합 테스트 가서 그걸 잡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 통합 단위 테스트 할 때부터 개발자가 그걸 해야 된다라고 이 사람들은 주장하는 거예요. 이 철학을 이해하셨어요? 이 철학을 이해해야 돼요. 이 철학을 이해하면 그 다음은 나머지는 이제 개발자들과 PM이나 PL이나 개발자나 다 해본 사람들이잖아요. 서로 얘기하면 돼요. 그러니까 PM이 개발자들한테 얘기해야 돼요. 너네가 단위 테스트를 할 때 꼭 테스트를 해라. 내가 그걸 검사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켄트백이나 로버트 마틴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리고 나는 개인적으로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로버트 마틴이라는 사람은 객체장에서 유명하긴 하지만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쓴 소프트웨어 공학책에 보면 이 말이 딱 나오면 저도 처음에 이 말을 이해하는 데는요, 창피하지만 한 10년 걸렸어요. 난 실패하는 테스트를 작성한다는 게 이 말이 뭔지를 몰랐었어요. 제가 이제 프로젝트를 여러 개 하면서 깨달은 거죠, 사실은.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거 있죠. 개발자가 개발할 본인은 안다니까요. 이 모듈은 어떤 문제점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어떻게 체크해야 돼 안다니까 본인이 귀찮아서 안 하는 것이지. 그거를 개발 PM이나 PL들이 체크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한 것처럼 테스트를 작성하고 이거를 검사한 다음에 제품 코드를 작성하도록 안내하세요라는 거를 이 사람들은 우리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적극 동감하고요. 이러한 접근 방식은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요즘 객체장 프로그램을 짜서 수습 못하는 대부분 수습을 다 못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바로 요 원칙을 안 지켜서 그래요. 대부분 보면 사용자 정의자 이런 걸 안 만들었고요. 함수를 표준화 안 했고요. 또는 개발할 때 이걸 요 첫 번째 한 줄을 안 지켜서 그래요. 개발자는 절대로 안 합니다. 이거 누가 해야 되나요? PM이나 PA이 확실한 원칙으로 개발자들이 주시시키고 이걸 밀어붙이셔야 됩니다. 프로젝트 진행하는 내내. 이해하셨죠? 그래서 요게 테스트 주도 개발이고요. 이거를 할 때 쓸 수 있는 툴들이 많이 있어요. 뭐 JUnit 이런 것들은요, 툴이에요. 그냥 간단하게 배우면 되고요. 이클립스에 연결해서 쓸 수 있어요. 누구나 다 간단하게 쓸 수 있고요. 근데 그런 건 제가 여러분께 설명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설명하고 싶은 것은 지금 바로 이런 겁니다. TDD는 뭐냐? 왜 중요하냐? 그럼 앞으로 이게 우리한테 알려주는 말은 뭐냐? 이걸만 아시면 됩니다. 그럼 이게 알고 나면 이제 우리가 프로젝트 할 때 자바를 쓰면 JUnit 같은 걸 써서 테스트를 하면 되죠. 그런 거는 개발자들 잘 합니다. C 언어를 쓸 때도 있죠. 그렇죠? 툴은 언어는 많이 있고요. 근데 JUnit을 써야만 되는, JUnit을 쓰는 게 TDD가 아닙니다. 그죠? TDD는 JUnit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8, 90% 돼. 이거 바보 같은 짓이에요. 테스트 주도 개발은요, 원칙입니다, 원칙. 이거는요, 언어에 상관없이 지키는 거고요. 그러면 언어가 바뀌면, 자바스크립트 또는 뭐, 일반 자바, 이렇게 언어가 바뀔 때마다 이거를 하기 위한 툴도 다 나와 있어요. 그걸 갖다 그때 쓰시면서 원칙을 지키면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오늘은 TDD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여기 제가 사실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기 보면 이제 켄트백이 쓴 그 책을 읽으면서 쭉 설명을 해놓은 설명 자료들도 있긴 한데, 동영상에서 설명할 때는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나중에 툴에 그때 구글에서 찾아보시면
사서 배워서 쓸 수 있으니까 지금 알려드리는 거는 TDD가 뭔지, 왜 필요한지, 왜 텍스트가 준비되지 않으면 상용화 코드를 만들지 말라고 했는지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정말 중요한 거 말씀드렸습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오늘 제 설명이 여러분이 TDD의 철학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좋은 개발자가 되는데도 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